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일단은 시댁 문제가 가장 크고요. 시대. 신랑이랑 10번을 싸우면 물론 뭐 2번은, 한두 번은 신랑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 시댁 문제거든요. 자꾸 제3자로 인해서 저는 저희 신랑하고의 사이도 멀어지는 지금 제3자요? 또 너무 스트레스고 지금 제3자요? 제3자?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자체가 굉장히 좀 유별난 스타일이기도 하고 저작권권 간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랑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전혀 본인들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로 지금 공황 증상까지 온 상태거든요. 사연으로 이제 오디오로 함께 했는데 분명히 시어머니를 지칭한 용어가 좀 제3자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3자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는 오죽하면 그럴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댁은 사실 몇 번 보지를 못했었어요. 엄마 막 이렇게 되게 쿨하고 말 잘 통할 거다. 너의 이런 뭐 화끈한 성격, 뭐 밝은 성격 이런 거 하고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결혼 전 어떻게 했어요. 압니까 저런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결혼식 전에 먼저 아기가 생긴 걸 알아서 좀 급하게 결혼을 진행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고 저는 조금 빨리 서두르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근데 예정일이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누구누구 애가 맞아? 저런 말을. 제가 마치 무슨 다른 남자의 알을 가지고 이 집에 시집을 오는 것 마냥 내 새끼 애가 맞냐? 예정일 날짜가 맞지 않는다. 이건 충격이네요. 저런 말을 하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언행 자체가 너무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지나면서 되게 18kg, 19kg, 20kg 가까이 쪘었거든요. 그리고 창창이가 먹어가지고 살이 그렇게 쪘더라. 여기 살찌고 왜 연락하노? 항상 뚱뚱하다. 나는 저렇게 먹고 처먹고만 있네. 이런 말씀을 진짜 스스럼 없이 하시고 저보고 저기서 놀고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내 아기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를 관두겠었거든요, 초기에. 그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예. 옆집 며느리는 배가 남산만 해도 직장 잘 다니고 있더라. 너는 어떻게 허한 날 누워가지고 먹을 생각만 하니? 이런 언행들이 정말 수백가지거든요. 이런 막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근데 제가 어머니 저한테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니한테 뭘 어쨌는데? 네 신랑하고 싸울 게 없으니까 나를 걸고 넘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맞냐? 이런 얘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꺼낼 얘기 수가 아니에요. 없는 얘기죠. 근데 시작 전부터 제가 보니까 아예 며느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이. 중간에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너무 대단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한다? 난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아이도 이제 임신한 채로 결혼하고 이런 게 그렇죠.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어떤 그 며느리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처음부터 전제가. 후문의 고부 갈등은 근데 거기서 시작돼요. 내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것부터 불만과 동시에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해야 된다. 하루에도 진짜 뭐 수십 통씩 전화가 오신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왜 전화를 수십 통씩 할까요? 잔소리는 하고 싶거든. 저희가 보통 시댁하고 거리가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산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가 상황이 이제 멀리 산다라는 잔소리는 없어졌지만 가까이 삶으로써 노예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노예 같은 노예.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새벽 6시에도 전화가 와요. 나 이거 못 찾겠어. 이거 찾아주러 와야겠다고. 이번 주 어디 가는데 그거 안 가도 되는 집에 들어와.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싫어요? 약간 전화 차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사례자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 자체가 이미 굉장히 떨고 계세요. 골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하더라도 충분히 맞아요, 이게 넘어갈 맞아요. 수 있는 것도 싸우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지금. 거죠. 예. 동서분은 아예 연을 끊으셨어요. 그 동서분이 그날 시동생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 많은 거 싫다고 이걸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온갖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고 온갖 욕들을 다 들어먹었으나 저희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동서가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자해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시동생이 깨닫고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다.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시동생이. 아예 그 아드님도 그냥 연을 끊으신 거네.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지낸다는 게 그분들은 늘 잘 지내셨으니까. 근데 저는 못 지내는 거잖아요, 그동안 또.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구나. 야, 근데 진짜 저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제가 의자를 갖고 나가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랑한테 이렇게 많이 날려가지고 그 상황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저도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신랑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제가 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애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제가 할 거라는 걸 저도 놀란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에 진심이고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실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보이나요? 예, 맞아요. 한 10여 년 정도 사신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그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상황, 이런 막말, 그냥 막 가슴에 새기면서 누적되고 이렇게 오다가 사실은 어떤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사실 암 환자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신체화 증상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도 속히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봐요. 이 사연자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사전에 심리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봤더니 너무 불안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뭐 소진됐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사실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성향이 좀 있는 걸로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 남편. 네. 남편 얘기가 남편. 남편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저도 계속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남편분이 지금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남편분의 사실 입장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남편분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대한 자기가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너한테 가는 연락까지 내가 차단을 해볼게. 최대한 오라고 해도 피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당해왔던 게 있으니 아마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본인 딴에는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온화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뭔가 한다고 자꾸 한대요. 그 신뢰감이 다 깨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다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좋게 좋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된다 보면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굉장히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질 것 같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마저 엄마 편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좀 내려놔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냥 신랑은 잘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네. 좋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풀리지 않고 쌓이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잘 지내다가 또 왜 저러는데? 막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터지면 잘 지냈었잖아. 왜? 뭐가 또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받아. 눈치가 또 없네요, 어.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신랑도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생각할 때 아니에요. 본인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랑은 그게 되게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제는 아예 세뇌가 된 그 상태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신랑도 답답해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자기 연애에 문제가 있고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자기가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 자기도 답답해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아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뭐 100% 외면하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해결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남편의 중간에서 역할이 너무너무 진짜 답답하고 그렇죠. 속상한 게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노력하는 게 아닌 그 남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 살리려면 중간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자,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해주신 사연자와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한 닥터 T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좀 어려운 연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번에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네. 아, 그 말씀 중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심리적 지배예요. 또 아드님은 거기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의 단어를 사용한 마음까지 지금 이해가 됐고 신부님 부부 관계는 며느님 보실 때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거의 제가 신랑한테 듣기로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시부모님의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사실 몽땅 다 투사가 이 며느님 쪽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피해자신 거예요. 그렇구나. 왜 화풀이 대상을 며느리한테 간 거죠? 화풀이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만만해도 건드릴 수 없는 성향의 며느리가 있고 이게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며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 방송을 남편분하고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신랑 성격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너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대화하는 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신랑은 했던 얘기를 왜 한다든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식이어서 저는 대화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를 좀 접으시는 게 나아요. 저 정도의 막말이 막 오는 상황이다라고 세게, 하면 며느리도. 예, 그냥 나는 나다로 좀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 좀 불편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막말인 건지 괜찮은 건지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에 대해서 좀 맞아요.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가 실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또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되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었고 우리 신랑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었던 것도 컸었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사례자님, 네. 네. 친정 엄마를 봐서라도 이제는 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정 엄마의 네. 목까지, 엄마 마음까지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지키는 그런 말씀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한테 당당하게 내가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를 어머님한테 예의만 갖춰서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조금 우리 사례자님 자신한테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혜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요, 사례자님이 자녀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자녀도 어디 가서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님의 갈등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부 갈등이 표면화된 걸로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부 갈등은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은 부부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 보면 고부 갈등인데 고부가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부 갈등이라고 해서 부부가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게 뭔가 싶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봤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고부 갈등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며느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 당사자들이 안 돼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시작을 하죠? 남녀 관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남녀 관계 문제와 우리 부부의 남녀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또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래서 못 풀고 있었네. 그리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단단해지고 괜찮아지면은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정말로 진짜 부부 중심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시어머니 부부의 문제보다는 우리 부부의 문제고 또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나의 의사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